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오늘 가장 추웠습니다. 아침에 확 차가워진 공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까지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겨울 간식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가운데 인기가 가장 많은 건 뜨끈한 어묵입니다. 확 추워진 날씨에 시장 상인들은 난로를 꺼내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바람이 좀 불었고요. 좀 추웠어요. 보일러도 켜고 라디에이터 스팀도 좀 켰어요. 밤부터 영하란 얘기 듣고서는 이불 덮개도 극세사로 바꿨어요.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6.1도로 가장 추웠고 춘천이 영하 3.8도, 대전은 영하 1.3도 등을 나타냈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7도, 대관령 5.2도, 대전은 6.1도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겨울 추위가 사나흘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기상청은 한동안 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는데요. 지금 바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연남동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 해가 져서 지금 날씨 더 추워졌죠? 네, 해가 지면서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연남동은 영상 4도 수준을 머무르고 있는데요. 손도 많이 시리고 차가운 바람이 계속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저녁이다 보니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겨울 날씨여서 시민들의 옷차림도 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툼한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착용하고 나온 시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워낙 이른 아침부터 추웠다 보니 시민들도 단단히 대비를 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11월 초고 늦가을이지만 오늘 풍경은 마치 한겨울 같았습니다. 이른 추위에 시민들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손 시렵고 목도리까지 했는데 안 더워요. 해 지면 지금보다 훨씬 추울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춥다는데 얼마나 더 추워지는 건가요? 일요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서울이 영하 3도고요. 대관령은 영하 8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이 낮 최고 기온 6도, 대전이 7도 정도인데요.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고 수요일쯤 되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오늘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태일 열사 제53주기를 맞아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측 추산 4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구 고용노동청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선 한국노총이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측은 6만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집회를 연 건 아니지만 외치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만 10만 명 가까이 몰리자 경찰은 기동대 인력 등 약 10,000명을 투입했습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곳엔 가변 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보행자가 한꺼번에 쏠릴 수 있는 역 승강장에도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양대노총 집회에선 경찰과 시민들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오늘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이유 없이 때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지난밤엔 전철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신고당했고 범행 전에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향해 이곳저곳을 가리킵니다. 직원이 계산대에 담배를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주먹이 날아옵니다. 직원의 머리를 계산대에 사정없이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폭행이 끝나자 남성은 계산도 하지 않고 물건을 든 채 태연하게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40대 남성 고모 씨가 서울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마구 때린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바로 그냥 화부터 내셨어요. 손가락 가리키면서 너 나 알지? 담배 한 배로 내놔라고 하시기에 하나 들리려고 했더니 다시 한 보루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하려고 한 차에 바로 저한테 접근하셔서 폭행을. 고 씨는 얼마 못 가고 편의점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물건을 훔쳐나온 고 씨는 1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 역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고 씨는 범행 1시간 전엔 북한군이 쳐들어온다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또 어젯밤엔 전처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부가 공매도에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 총선용 감세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말 보유액을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데 세율은 양도 차익의 20%입니다. 때문에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에서는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는 4천억 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그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출렁거리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요.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당시에는 100억 원, 2013년 50억 원으로 내렸고 이후 10억 원이 됐습니다. 이를 다시 50억 이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는 게 결국 4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최근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소득세 인하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중 정상이 다음 주 캘리포니아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의 만남인데 경제 협력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장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입니다.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 방안뿐 아니라 민감한 안보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협력,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부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일부 결과는 실질적이고 과거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을 찾아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북러 관계의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블링컨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언동은 정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병원과 학교를 또 공습하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병원엔 수천 명의 피난민이 머물고 있었는데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가자지구 북부 알-아우다 병원의 모습입니다. 폭탄은 피난민들이 주로 머무는 알시파 병원 외래 진료소에도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은 알-아우다 병원을 비롯해 가자지구 의료시설 4곳과 학교 등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한 알시파 병원에서만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추산 피난민 5만 명도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공식적인 사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의 피난민들은 결국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 주변에 하마스의 군사시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자 국제사회는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공습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A child is killed every 10 minutes in Gaza. 1.5 million people have been displaced.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너무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하루 6시간 동안 남부로 가는 피난길 통행을 열어줬고 이틀 동안 10만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만 명 이상의 피난민과 의료 인력, 환자 등이 병원 주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공장에서 종일 일하고 나면 기름때 유독 물질까지 작업복은 엉망이 됩니다. 집에서 빨자니 가족들 건강이 걱정되고 세탁업체 막히면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정용 살충제 만드는 공장입니다. 원료는 일일이 손으로 섞어야 합니다. 앞치마를 해도 옷에는 온통 바퀴벌레 약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만 작업을 해도 많이 묻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할 정도로 작업복을 매일 빨아야 하는데 집에서 세탁하는 건 꺼려집니다. 작업복에 남아있는 그 오염물질들이 가족들의 세탁물에 같이 묻을 수도 있어서 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쇠를 깎고 조여 자동차용 금속 거푸집을 만들다 보면 작업복은 어느새 검게 물듭니다. 하루만 입어도 시커매져요. 쇠가루 같은 거 있어가지고 세탁기 같은 데는 못 돌려요. 공장이 많은 경기 안산시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주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걷어가 빨고 다시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세탁물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탁비는 한 벌당 최대 2,000원입니다. 우리한테 맡기니까 한 달 회식비가 떨어진다 그래요. 가격 대비 하셔가지고 좋다고 말씀하시고. 세탁소 직원은 모두 장애인입니다. 영업한 지 넉 달, 8,000장 넘는 작업복을 세탁했습니다. 깨끗한 세탁물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 작업복 입는 분들이 모두 즐겁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오는 16일엔 경기 시흥, 내년엔 파주에서도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문을 엽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빈대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대학 기숙사, 심지어 지하철에서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빈대가 나타난 이유,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양영철 을지대 보건
환경안전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사실 이제 빈대가 사라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등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빈대 현재 출몰하고 있는 빈대는 모두 해외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용한 시설 위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 숙박 시설이나 찜질방이나 고시원, 뭐 그때 그 외에 이제 기숙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으로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입으로 보고 있지만 해외와 좀 상관없는 곳에서도 좀 보인다는 네.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오면서 오래전에,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묵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개월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네. 외국인하고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갔다가 귀국했는데 그래서 그런 가정집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해외 유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빈대가 전염병으로 옮기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기의 5배에서 7배를 흡혈을 한다고 들었는데 흡혈당하는 거 외에는 또 다른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빈대가 이제 여러 마리가 한 번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열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염증 수치도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 군데를 다 자주 물리신 분들은 빈혈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기 꺼려진다 이런 네.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중교통 안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빈대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벽에. 네. 근데 빈대는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합니다. 밤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차고지로 들어가는 상태여서 또 주간 동안에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진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혹시 숨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에 붙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실제 이제 몸에 기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외투 속이나 이런 데 이제 기생할 수는 이제 붙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현관에 집에 들어갈 때 좀 의심스럽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싶으면? 네, 아니 뭐 간지럽다라기보다는 네. 좀 뭐 두렵다든가 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외투를 벌어서 현관 앞에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충분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택배 상자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생기고 네. 있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택배나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한 경우는 있습니다. 확인된 경우는 있는데 확률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우시면은 택배를 집 밖에서 개봉을 하시면 됩니다. 개봉을 하시고 안에 있는 물건만 잘 살펴서 들어오시고 택배 박스는 잘 접어서 밖에 보관하고 있다가 재활용 버릴 때 버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택배 상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럼 어떻게 이 빈대를 퇴치할 수 있을까인데 좀 가장 좋은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집에 있는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진공 청소기.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많이 물리지 않았다 그러면 침대 주변에 있거든요. 원래 이제 베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침대 주변에 뭐 어떤 그 침대 커버나 매트리스나 뭐 프레임 이런 데를 천천히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하게 이렇게 들쩍거리면 빈대들이 순식간에 또 도망가거든요. 네. 천천히 뒤적이면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가지고 빨아들입니다. 쭉 빨아들이고 또 청소기 안에 필터에 이제 잡힌 것들은 가정용 에어로졸을 충분히 분사를 해서 또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폐시켜서 이제 폐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팀 다리미가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 가지고 빈대가 확인됐던 지점이나 뭐 매트리스나 이런 부분에다가 스팀을 좀 강하게 쬐주시면 한 5초만 쬐면 빈대는 죽을 수 있습니다. 5초 정도? 네, 5초 정도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이용해서 하시면 뭐 화학 살충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준 게 좀 가정집에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